순살치킨! 약 먹고 잔다고 방문 닫고 들어왔는데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다 결혼은 있는 꿈을 꾸었다고. 대체 무슨 이야기냐고요? 바로 한 미국의 할리우드 배우 토마스 맥도넬의 트위터에 올라온 한국어 문장입니다. 한국어 문장들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번역기를 돌린 것 같지도 않은데요. 사실 그는 한국어의 글자 생김새가 예쁘다는 이유로 자신의 트위터에 하나둘 퍼나르다가 한국의 이름을 알린 미국인입니다. 그는 영화 다크섀도우, 라이프 애프터 베스 같은 유명작에 출연했기에 미국 내에서 유명한 배우인데요. 일반인도 아닌 할리우드의 배우가 자신의 공식 계정을 이런 방식으로 운영하다니 사뭇 신선합니다. 그가 퍼나르는 문장은 한국인들이 주로 쓰는 일상 대화와 드립부터 비속어가 섞인 문장, 속담과 뉴스까지 매우 다양합니다. 딱히 맥락이 있거나 깊은 의미가 담긴 말들은 아니지만 그의 계정을 방문하는 미국인들에게 이게 어느 나라 글자지? 라는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것만은 분명하죠. 한국어 사랑에 푹 빠진 그는 최근 몇 년간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했고 그는 2017년 할리우드 배우 중 사상 최초로 한국사 시험까지 치르죠. 한 번은 그가 트위터에 한국 지도 사진을 올렸는데요. 지도에는 동해가 아닌 일본해만 표기돼 있었죠. 한국인들이 일본해가 아닌 동해라고 알려주자 그는 지도에 X 표시를 해서 다시 올립니다. 그 아래에는 동해라고 고쳤었고요. 그가 요즘 구사하는 한국어들은 부쩍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이제는 트위터에서 다른 한국인들의 말을 퍼올 뿐만 아니라 자신이 직접 적는 일도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요. 한글 사랑에서 한국 사랑으로 인연을 이어가고 있는 토마스 맥도넬. 오늘은 또 어떤 트윗을 올렸을지 궁금해집니다. 혹시 우리나라 외에 한글날이 공식 기념일로 제정된 나라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10월 9일 한글날이 캘리포니아주의 공식 기념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 일에 앞장선 사람은 샤론 쿼크 실바, 캘리포니아 주의회 의원입니다. 그는 이전에도 태권도의 날, 아리랑의 날, 도산 안창호의 날 등 한인 관련 기념일을 정하는 데 큰 노력을 기울였는데요. 한국계 미국인 커뮤니티가 캘리포니아에 기여한 것에 대한 인정이자 K-팝, 한국 드라마, 한국 음식 등 미국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한국 문화를 더욱 널리 알리기 위해서였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캘리포니아주 전체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외국어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실바 의원에 따르면 한글날 기념일 지정을 추진하던 당시 한국계 미국인들 뿐만 아니라 수많은 미국인이 지지를 보냈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미국 내에서의 한글 사랑이 심상치 않습니다. 미국에서 대표적인 한국어 교육기관은 세종학당입니다. 전 세계 54개 국가 138곳에 설치돼 외국인 4만여 명이 우리 말과 글을 배우고 있는데요. 1995년 하나의 교실 6명의 학생으로 시작됐던 미국 1호점 LA 세종학당은 최근 몇 년간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미국인이 급속도로 늘어난 덕분에 10개 반 이상이 운영되고 있죠. 오늘날 설립 초기 대비 전 세계적으로 67배나 늘어난 수강생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LA에만 3곳이 운영 중이며 워싱턴, 시카고, 아이오와시티, 샌프란시스코 등 수많은 도시에 세종학당이 있는데요. 놀라운 것은 한국인이 아닌 타인종 학생의 비율이 82%라고 합니다. 지난해 가을에는 90%를 돌파했다고 하는데요. 수강 학생들의 연령층도 18세 이상부터 70세까지 다양하며 대학 교수, 변호사, 의사, 경찰서장, 영화배우 등 미국 주류 사회의 각 분야 전문가들이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매주 이곳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는 언어 교육뿐만 아니라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고 있는데요. 매년 진행하는 코리아 페스티벌과 주변의 대학교들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K-팝 파티, 국악 공연 등을 통해 한국을 알리고자 노력하고 있죠. 이곳에서 공부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에는 가벼운 호기심으로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종학당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커리큘럼을 통해 한국에 대해 알아가면서 한국 문화와 한국에 대한 애정마저 갖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미국 정규교육 내 한국어 과정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20여 년 전 미국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 학교에 한국어 과목이 개설된 곳은 단 1개의 초등학교와 1개의 고등학교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K-팝과 드라마, 영화, 웹툰 등의 영향으로 미국 내 고등학교에 한국어반 채택이 놀랍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수요는 너무나도 많은데
가르칠 사람이 없어. 오죽하면 한국어 교사로 지원하기만 하면 바로 채용될 정도라고 하죠. 이렇다 보니 한국계 미국인이 반에 있기라도 하면 관심이 쏠릴 정도라고 하는데요. 몇 년 전만 해도 아시아인이라는 이유로 학교에서 위축됐던 아이가 요즘 어깨에 으쓱해져서 학교에 다닌다는 한 교포의 인터뷰도 방송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미국의 아이비리그 예일 대학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과목 중 하나는 바로 한국어 수업과 현대 한국의 종교. 사뭇 믿기 힘든 이 사실은 예일대에 재학 중인 한국 교포들을 통해 알려진 사실인데요. 재미교포로 살고 있는 조선의 마지막 공주를 수업에 초대해 살아있는 역사를 경청하고 한국의 재래에 대한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등 미국인들에게 색다른 수업 내용으로 찬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단순히 K-팝 등을 통해 한국 문화를 가볍게 접했던 미국의 젊은이들이 이런 수업을 통해 한국 문화에 대해 폭넓게 이해하고 애정을 갖게 된 것인데요. 한국을 알고 싶어하는 미국 젊은이들의 열망은 다른 명문대학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UC 버클리대에서는 한류 이해, 아시안 아메리칸인 필름 앤 비디오, 차세대 리더 BTS 등이 인기 강자로 떠오르고 있고요. 화학 과목 수강 중 발효 실험 프로젝트로 김치를 만들어 제출하는 과정도 있다고 합니다. UCLA의 경우 30년 전보다 한국어 수강생이 530배나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2019년부터 2년간 외국어 등록 현황을 보면 한국어는 무려 5위, 1위 스페인어, 2위 불어, 3위 일본어, 4위 중국어 다음 순이었습니다. 다른 나라의 언어들은 비교적 오랜 기간 제2외국어로서 각광받은 것과 달리 한국어의 놀라운 인기는 단 몇 년 만에 달아오른 셈이라 더 의미가 깊은데요. 여기에 반가운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미국 공립학교에서도 교과서를 통해 한국의 역사를 배울 수 있게 되었거든요. 한인 이민사회가 끊임없이 교과서 개정을 요구한 덕분입니다. 캘리포니아주 공립학교 초중고 과정에서 언급되는 한국 역사는 단 3문장. 봉건제국 일본의 외교와 무역에 가까운 이웃나라 한국, 한국전쟁과 냉전 발발에 불과했습니다. 게다가 지도에도 동해가 아닌 일본해로 표기됐었고 조선에서 직지 금속 활자본이 1377년에 최초로 제작되었는데 1455년 구텐베르크의 활자가 세계 최초라고 쓰인 교과서가 대부분이었죠. 몇십 년간 이런 사실에 대해 항의하던 교민사회는 2016년 무렵 강력한 행동을 취합니다. 교과서 개정을 골자로 한 청원과 공청회를 열어 샌프란시스코 교육부의 시정을 요구했는데요. 이 덕분에 보건과 세계사 과목에 일본군 위안부 내용을 포함했고 한국의 독립사부터 6.25 전쟁 영웅, 올림픽 사상 다이빙 2연패 수영 영웅 세미리,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한류의 성과, 1992년 LA 폭동의 전개 과정까지 폭넓은 한국의 근대사와 한인 이민 역사까지 포함한 내용을 담을 수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한국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교포들의 기반을 단단히 하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지금 미국 내 한류 열풍은 BTS와 같은 유명 스타의 영향도 크겠지만 오랜 세월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데도 한국을 제대로 알리고자 노력한 우리 한국인들의 노력 덕분인 것 같습니다.